나물은 봄 음식일까요? 이상하게도 나물 이야기를 깊이 따라가다 보면 봄보다 겨울이 먼저 나옵니다. 갓 돋은 냉이와 달래가 아니라 처마 밑에서 바짝 마른 고사리, 시래기, 취나물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나물은 단순히 푸릇한 반찬이 아닙니다. 한국인의 식탁에서 나물은 계절을 붙잡아 두는 기술이었고, 풍년을 미리 불러오는 의뢰였고, 산과 들을 생활권으로 바꾸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은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잘 설명하지 않았던 음식, 나물의 역사와 문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나물이라는 말부터 조금 넓게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시금치 나물, 고사리 나물처럼 익혀서 무친 반찬을 떠올리죠. 그런데 전통적인 설명에서 나물은 산이나 들에서 채취한 식물 또는 채소를 조미해 만든 반찬을 폭넓게 가리킵니다. 생으로 무치는 생채도 들어가고 데치거나 볶아 무치는 숙채도 들어갑니다. 다만 일상어에서는 대체로 익힌 숙채를 나물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점은 나물이 식물학의 이름이 아니라 생활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뿌리, 잎, 줄기, 버섯, 나무의 어린 순까지 먹을 수 있게 다듬고 맛을 들이면 식탁 위에서는 나물이 됩니다. 이 넓은 말이 한국에서 유난히 두터운 문화가 된 데에는 환경도 작용했습니다. 한반도는 산지가 많고 계절의 차이가 뚜렷합니다. 봄이면 산과 들에 먹을 수 있는 어린 잎이 올라오지만 겨울에는 새 잎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철의 품맛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데치고 말리고 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나 이른 봄 다시 물에 불려 양념하고 볶았습니다. 여기서 묵은 나물이 나옵니다. 묵은 나물은 오래되어 맛없는 나물이 아니라 시간을 한번 통과한 나물입니다. 햇볕과 바람에 말랐다가 물과 불을 만나 다시 식탁으로 돌아온 음식이죠. 나물 조리의 기본은 의외로 섬세합니다. 데치는 시간, 물기를 짜는 정도, 양념을 넣는 순서에 따라 맛이 달라집니다. 너무 오래 데치면 향이 빠지고 덜 데치면 질기거나 아린 맛이 남습니다. 불리는 시간이 필요하고 삶은 뒤에도 여러 번 헹구거나 볶아야 제맛이 납니다. 이 과정은 화려한 요리 기술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식물의 수분을 빼서 오래 두고 다시 수분을 채우면서 조직을 부드럽게 만들고 장과 기름과 마늘, 파 같은 양념으로 향을 조절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계절 노래나 농가의 생활을 담은 글을 보면 나물은 달력처럼 등장합니다. 정월에는 묵은 산채가 있고 2월과 3월에는 들나물, 달래, 냉이, 두릅, 고사리, 고비 같은 이름들이 차례로 나옵니다. 어느 달에 무엇을 캐고 무엇을 말리고 무엇을 국으로 끓이고 무엇을 무쳐 먹는지 알려주는 생활의 시간표입니다. 나물은 시장에서 사오는 반찬이기 전에 계절이 몸으로 들어오는 방식이었습니다. 봄이 왔다는 것은 꽃이 피었다는 뜻만이 아니라 냉이국을 끓일 수 있고 달래를 무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물 문화가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날은 봄날이 아니라 정월 대보름입니다. 대보름에는 오곡밥과 함께 묵은 나물을 먹는 풍속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지역과 자료에 따라 나물의 가지수는 9가지라고도 하고 12가지라고도 합니다. 박, 오이, 버섯, 시래기, 고사리, 취나물 같은 것을 말려두었다가 불려 먹었습니다. 옛세시 기록에는 이런 나물을 먹으면 다가올 여름에 더위를 타지 않는다는 믿음도 전합니다. 다만 민속의 관점에서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겨울의 한복판에서 이미 여름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의 해석처럼 대보름 음식은 풍년을 비는 상징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오곡밥은 여러 곡식이 넉넉히 익은 모습을 미리 밥상에 올리는 것이고 여러 가지 나물은 산과 들의 생산물이 이미 풍성하다고 상상하는 행위입니다. 말하자면 아직 농사는 시작되지 않았지만 밥상 위에서는 풍년이 먼저 온 겁니다. 사람들은 미래의 풍요를 말로만 빌지 않았습니다. 씹고 삼키는 방식으로 풍년을 몸에 들였습니다.
저장과 절약의 음식이면서 동시에 기원의 음식이었습니다. 나물 이야기는 절집으로 가면 또 다른 방향으로 깊어집니다. 사찰 음식에서 나물은 아주 중요한 찬입니다. 흔히 사찰 음식을 처음부터 완전한 채식으로만 상상하지만 역사적으로는 불교의 전례와 수행 문화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점차 동물성 식품과 강한 향신 채소를 멀리하는 방향이 정리되었습니다. 특히 파, 마늘, 부추, 달래, 흥거를 묶어 말하는 오신채를 피하는 전통이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맛은 어디서 왔을까요? 장, 들깨, 다시마, 버섯, 산채 나물은 향이 강한 양념을 덮는 방식이 아니라 재료가 가진 쌉싸래함과 고소함, 흙냄새에 가까운 향을 살리는 쪽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나물은 한국 음식에서 맛의 철학을 보여주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고기는 굽는 순간 강한 향을 냅니다. 반면 나물은 조용합니다. 향이 약한 듯하지만 씹다 보면 봄의 매운맛, 산의 쓴맛, 말린 잎의 구수함이 천천히 올라옵니다. 냉이는 뿌리에서 흙내와 단맛이 나고 달래는 작지만 톡 쏘는 향이 있습니다. 두릅은 나무의 새순답게 쌉싸래하고 고사리와 고비는 말리고 삶는 과정을 거쳐야 부드러워집니다. 도라지는 아린 맛을 빼야 하고 시래기는 원래 무청이었지만 말려두면 전혀 다른 구수함을 냅니다. 콩나물과 숙주나물처럼 재배와 발화의 기술이 들어간 나물도 있습니다. 결국 나물의 종류는 식물의 종류만큼이 아니라 손질법의 종류만큼 넓습니다. 나물은 음식이면서 노동이기도 했습니다. 전통 민요에는 나물 캐는 노래가 있습니다. 주로 처녀들이 들이나 산에서 나무를 캐며 부르던 노래로 설명됩니다. 들나물 캐는 노래, 산나물 캐는 노래처럼 나뉘기도 하고 여기에는 이를 덜 지루하게 만드는 리듬이 있고 가난한 삶의 정서가 있고 때로는 사랑과 그리움도 들어 있습니다. 나무를 캔다는 것은 단순히 식재료를 얻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성들이 함께 움직이고 말하고 노래하고 마음을 흘려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줌의 나물에는 땅에서 올라온 잎만이 아니라 그것을 찾아 걷고 허리를 굽힌 사람들의 시간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만 현대의 우리는 나물을 낭만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특히 산나물은 건강식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야생식물 채취에는 분명한 위험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곰치와 동이나물, 산마늘과 박새나 은방울꽃, 원추리와 여로처럼 서로 닮아 혼동하기 쉬운 사례를 경고합니다. 어떤 것은 어린 잎일 때 특히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확신할 수 없는 야생식물은 함부로 캐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산이라는 말이 곧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래된 식문화일수록 경험과 구분법이 함께 전해졌는데 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모양만 보고 따라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물은 봄 음식일까요? 맞습니다. 봄의 품맛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물은 봄을 말려 겨울로 보내고 겨울에 먹으며 여름을 준비하는 음식입니다. 산과 들의 식물을 부엌의 언어로 바꾼 음식이고 셀시 풍속과 불교의 맛, 여성의 노동요와 저장 기술이 한 접시에 만난 문화입니다. 그래서 나물 접시가 작다고 해서 이야기도 작은 것은 아닙니다. 나물은 풀을 먹는 음식이 아니라 계절을 기억하는 한국인의 방식입니다.